안녕. 안녕하세요. 뿅. 오늘은 제가 뭐 블로그도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근데 딱 하나밖에 안 올리긴 했는데 최근에 산 옷을 찍어서 올렸던 게 있는데 더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브이로그긴 한데 6월이 돼서 지금까지 샀던 거 종합해서 좀 하울 형식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부 넘어가서 이야기 좀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다 퇴근했고요. 씻고 나왔고 일단 하울 먼저 하고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템부터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뭐 제일 제가 가장 소비를 많이 했던 분야는 옷입니다. 제가 원래 옷에 돈을 진짜 잘 안 쓰거든요. 특히 여름 옷 너무 입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옷을 좀 하나 둘 셋 그렇게 총 5벌 샀으니까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요거 VDR의 반팔 티인데요. 입어볼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입는 제가 원래 엄청 쿨톤이라서 저한테 잘 어울릴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사이즈도 맞고 좀 남자답게 입을 때 필요한 옷인 것 같아서 샀어요. 어떤가요? 여기에 바지를 또 뭐 입어주냐면 이렇게 약간 좀 진청이나 흑청 같은 거 다 입어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러브미 티셔츠입니다. 이게 지금 셀카 모드라서 반전이 안 돼 있는데 근데 색 조합이 너무 이뻐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이게 그 뒤에도 이게 약간 크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입어봤는데 많이 짧더라고. 이게 제일 큰 사이즈거든요. 분명 모델들이 입었을 때는 잘 빠진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내가 입으니까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핏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한번 입어볼게요. 제가 입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원래 좀 이런 거는 저보다 더 마르고 네 여기가 원래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옷은 이쁘죠? 이게 남녀 공용이라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이뻐 진짜. 뒤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음은 벨트인데요. 이 옷을 보고 모델분이 입었던 근데 벨트가 여기 갈색 벨트 딱 하니까 멋있더라고. 그래서 마침 갈색 벨트도 없었는데 갈색 벨트를 하나 샀어요. 짜잔! 도프 제이슨 갈색 벨트고요. 네, 이렇게 황동으로 이런 룩에 이제 딱 어울리죠. 사실 이 바지가 아니더라도 좀 진청 바지? 진청 바지가 더 이쁠 것 같아. 이렇게 은근슬쩍 보여주는 은근슬쩍 뭐 물건 집을 때 은근슬쩍 뒷주머니에서 못 꺼낼 때 은근슬쩍 뭐 이런 느낌으로 딱 착용하려고. 이 도프 제이슨 벨트가 유명해요. 이런 거 없으시면은 하나쯤 구비해두면 좋으니까. 다음은 짜잔 스트라이프. 네 스트라이프. 요거는 파브레가라는 브랜드에 샀고요. 약간 남친 룩을 많이 취급하는 브랜드고 이런 게 제가 없거든요. 티가. 이런 걸 좀 한번 사보고자 했는데 한 번도 안 입어봤거든요. 한번 입어볼게요. 요런 느낌 어때요? 약간 이번에 좀 핏하지 않고 여유롭게 가져가 주면서 약간 개구쟁이 느낌도 나면서 이쁜 것 같아. 좀 릴렉스하게 떨어지는 핏이거든요. 남자친구분들 이런 느낌 좋아하시면 선물해 주시는 것도 좋고 마음에 들어. 이쁘다 이거. 완전 스트라이프 패턴도 완전 얇게 들어가서 좀 패턴이 좀 널찍하게 들어간 건 좀 개인적으로 좀 별로거든요. 왜냐면 완전 야 나 스트라이프 이런 느낌이라서 차라리 이렇게 얇게 차자작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딱 부담스럽지 않고 만족스럽다. 다음은 바지입니다. 저도 이런 크림진이 없어요. 더블니 팬츠거든요. 더블니 팬츠 이런 느낌. 더블니 덧대어져 있는 거죠.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그 노란색 티 있죠? 티 브랜드에서 같이 산 거거든요. BDR? 여기 옷을 진짜 잘하는 것 같더라고. 패키지도 진짜 좋아. 허투루 한 패키지가 아니야. 한번 입어볼게요. 제가 허리가 유독 얇아서 이거 M 사이즈로 시킨 건데 좀 크긴 하거든요. 자수 디테일도 있고 이게 킥이야. 루즈 핏하게 떨어져서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다음은 This is Never Dead에서 산 반팔티. 일단 이런 기본 로고 반팔티. 디네댓은 워낙 유명하죠? 가볍게 입을 만한 게 필요해서 무신사 세일하고 있어가지고 샀고 입어볼게요. 이런 느낌. 근데 이게 제가 라지로 갔는데
좀 작네. 일부러 정핏으로 입으려고 사긴 했어요. 요즘에 또 오버핏이 좀 지고 있는 추세기도 하고, 저도 오버핏은 너무 질려가지고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러브미 셔츠보다 살짝 큰 정도? 이렇게 옷은 다 끝났고요. 이 옷 말고 또 제가 산 게 있습니다. 스킨케어 종류인데 라로슈포제의 시카 멀티 리페어 크림 B5. 인씨님이라고 유튜버 피부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신 게스트로 나오신 남자 유튜버분이 계시더라고요. 성함이 그분이 이거 엄청 추천하셔서 수분크림을 웬만하면 잘 안 바꾸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거 샀잖아요.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ኳ란을 샀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써보고자 지금까지 제가 저녁에만 쓰고 있거든요. 여름이라서 아침까지 하기에는 무겁게 느껴져가지고 저녁에만 좀 듬뿍 발라서 쓰고 있는데, 확실한 건 이제까지 바른 수분크림보다 뭔가 좀 더 관리하는 느낌? 나 이거 치료할 거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발랐을 때 뭐 냄새라든지 이거는 그냥 발랐다 이건데, 이거는 나 치료한다 라는 느낌으로 쓰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하다고 하니까 다들 한 번씩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산 게 없어요. 끝났고 이제 밥을 안 먹어서 얼른 밥을 먹고 제가 또 기가 막힌 거 준비해 왔거든요. 그 밥 같이 한번 해서 먹어보고 다음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굿! 고요한 밤. 좀 자취를 하게 되면은 차려 먹는 것도 차려 먹는 건데 설거지 거리가 덜 나오는 거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반찬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자취생들은. 그래서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 있죠. 간장 계란밥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간장 계란밥. 근데 제가 간장 계란밥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자취를 하면서. 근데 좀 과하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질리는 거야 지금.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계란이랑 밥밖에 없더라고요. 이걸로 뭘 해먹을 수 있을까? 또 간장 계란밥을 해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갑자기 번뜩하고 생각이 난 게 있지. 여러분, 케찹 계란밥이라고 아세요? 아니, 이상한 거 아니고요. 케찹 계란밥이라고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혼자 있으면은 간장 계란밥을 안 먹고 케찹 계란밥을 해서 먹었어요. 간장 대신 케찹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 맛있거든요? 근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한 번도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는데 오늘 한번 해보려고요. 왜 그게 무슨 요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약간 불안은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제 기억상 맛있었으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계란은 2개를 준비합니다. 간장 계란밥이 됐든 케찹 계란밥이 됐든 계란을 하나만 넣는 거는 그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메인 재료가 될 케찹, 끝입니다. 재료. 그리고 밥. 소금 간은 무조건 해야 되고, 여기서 포인트는 노른자를 다 떼준다. 그리고 완숙으로 구우면 안 돼요. 반완숙? 반숙도 아닌 완숙도 아닌 그 경계선이 있거든요. 요 정도 느낌. 햇반 큰 공기. 제가 원래 밥을 지어서 먹거든요. 쌀을 사는 걸 깜빡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옮겨주는 거지. 경고 케첩을 넉넉하게 뿌려줘야 됩니다. 넉넉하게. 이렇게 하면 끝! 한번 먹어볼게요. 딱 비비면 요런 느낌. 맛있는데? 약간 케첩이 모자라서 제가 넣었던 것보다 조금 더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와! 개인적으로 간장 계란밥보다 더 맛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하는데 중독성 있는 맛이거든요. 달달하기도 하면서 좀 초딩 입맛, 애기 입맛인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무조건 좋아합니다. 일단 먹고 올게요. 고요한 밤. 이야, 즐기네. 최근에 또 DM이 또 왔습니다. 고요님, 언젠가 영상 소재로 첫사랑 고려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은 첫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이 DM을 보내주신 걸 좀 제가 요약을 해보자면, 주된 내용이 첫사랑을 만난 지 좀 오래되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다른 일을 만났을 때도 그 사람을 투영을 하게 되고, 제가 뭐 고민상담 편에서도 여기 나오겠지만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 하나라고 꼽긴 했었는데요.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일단 첫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저희가 전에 또 영상에서 잠깐 다룬 적 있지만 저 기준으로 저는 첫사랑이 둘입니다. 좀 이상한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처음으로 좋아했던 사람이랑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좀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사랑이라는 게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사실 처음으로 좋아했던 사람은 그렇게 크게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내가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했던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만큼 내가 소진을 했고 감정을 어떠한 형태로 맺음을 지었든 본인이 그만큼 관계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소진했던 시간들을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이만큼까지 사랑했고 이만큼까지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가 무섭다거나 또 이 사랑을 하기가 지치는 거죠. 그래서 남을 판단을 할 때 그 기준을 전에 내가 그만큼 사랑을 했었던 그 사람을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뭐 그 사람을 기준으로 잡는 걸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행복했었던 그 시절의 나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잣대가 너무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은 정말 저마다 다르고 이 사람과 연애를 해서 어떤 연애를 할지도 모르는 거고 이 사람이랑 너무 이쁜 연애를 했었지만 이 사람이랑 더 이쁜 연애를 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단편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연애 상담이나 고민을 저한테 하는 사람들한테는 해주고 싶은 말이 지나간 인연은 잊어야 된답니다. 근데 잊어지게 냅두는 거지 잊으려고 노력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책을 읽었거든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 진짜 소름이 돋았어. 그러니까 상처를 빨리 잊는데 집착하는 사람은 그만큼 새로운 사랑도 무성의하게 시작하기 쉽다 라는 구절을 제가 얼마 전에 봤거든요. 너무 좋은 거야 구절이.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과도 또 일맥상통한다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를 계속 만나면서 첫사랑이 생각이 나고 비교하게 되고 잘 안 풀리고 연애가 라고 진행이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감히 제가 솔루션을 한번 드려보자면 아직은 연애할 때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잊혀질 때까지 본인한테 더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그리움이 아니라 추억으로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사람을 사람으로 잊는다고 잊혀지나요? 어떻게? 뭐 아무리 잘생기고 이쁘고 해도 절대 안 잊혀집니다. 생각나죠. 지금 새롭게 만난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첫사람을 기준으로 판단을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전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라도 첫사랑을 좀 극복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달라고 하셔서 좀 저로 좀 예를 들어드리자면 첫사랑은 말씀드렸다시피 두 명으로 좀 나뉩니다. 첫 번째 첫사랑은 처음 좋아했던 사람이죠. 첫 번째로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친구랑 손잡고 나온 썰이 있어요. 썰이 여기에 링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지금도 사연자님이란다 구독자님만큼 저한테 뭐 그런 건 없다. 두 번째로 그나마 꼽자면 두 번째 첫사랑이죠. 두 번째 첫사랑이 말이 좀 이상한데 처음으로 제가 진심을 다해서 만났던 사람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은 물론 하나도 정말 요만큼도 없는데 그래도 그때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은 뭐야 짜증나 이게 아니라 그랬지 이렇게 되잖아요. 다들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헤어진 지 너무 오래됐고 초반에는 뭐 당연히 생각이 났었어요. 저도 그 사람이랑 비교하게 되고 근데 이게 웃긴 게 저한테도 되게 잘해줬었어요. 엄청 잘해주고 잘 챙겨주고 더치페이 관련해서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전 못해준 게 많아서 한이 돼서 돈을 쓰는 거다 라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없었을 때 너무 저를 많이 잘 챙겨줬었고 그게 전 너무 분했었고 그래서 그때 제 감정을 다시 상기시키지 않기 위함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못해주지만 제 여자친구들이 돈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경제관념도 좀 생긴 것 같아요. 그 5년 만났거든요. 5년 만나고 나서 제가 다음 연애를 했던 사람이 정말 죄송하게도 그 사람한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를 계속 한 거야. 근데 이 비교가 진화가 되면은 거기서 좀 더 발전을 하면은 저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전 여친 만났을 때 내 모습과 그때 당시 현 여친을 만났을 때 내 모습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로 자꾸만 하려 하고 내 스스로가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전에 연애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내 마음에도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정말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전에 연애가 좋았긴 했지만 되게 안 좋았던 것도 많거든요. 그렇게 다시는 연애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나 자체를 새로운 사람으로 억지로 자꾸만 바꾸려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야. 내가 지치기도 하는데 현 여친은 얼마나 지치겠어요. 얼마나 티가 나겠어. 이렇게 좀 괴리감이 있는 난데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그때 좀 잘못된 걸 깨달았죠. 야, 진짜 이제까지 뭐 한 거지?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지금 그 구독자님이 저와 같은 전철을 좀 안 밟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보는 다른 구독자님들도 계실 거고,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가 됐든 본인다워야 돼. 솔직해야 돼. 본인 감정에. 제가 항상 강조하죠. 내가 좋아하는 걸 싫어한다고 하지 말고, 내가 싫어하는 거 좋아한다 하지 말고, 본인이 본인답게 행동했을 때 좋은 연애가 됩니다. 상대가 누가 됐든 적어도 본인만큼은 편해요. 정말로 나답게 했을 때, 내 진심에서 우러러 나오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했을 때 내 모습을 좋아해준다? 그런 사람은 꼭 잡으세요. 지금은 뭐 못 있고 힘들다고 하지만 본인이 본인답게 했을 때 계속 강조하지만 본인이 본인답게 했을 때 그때서야 벤츠가 오는 거예요. 벤츠는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괜찮은 사람이 됐고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오는 게 벤츠인 거야.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이똥차 1벤츠의 좀 진정한 의미인 거죠. 뭐가 됐든 연애할 준비가 안 됐고 그 사람이 아직도 너무 기억이 나면은 잠깐은 쉬고 본인한테 더 집중하고 많이 무뎌졌을 때 그때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맨날 연애나 사랑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다양한 고민 같은 거 있으시면은 뭐 밸런스라도 좋으니까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영상 만드는데 참고가 엄청 되고요. 첫사랑을 잡을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남겨두고 본인이 발전하는 밑거름으로 써야 돼요. 다. 제 말이 항상 정답은 아닌 거 아시죠? 다 참고만 해서 본인한테 적용을 하는 거니까 완전 다 따라하지 말고 항상 응원해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